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씁쓸한 소식 그리고 참 부러운 소식 이렇게 겹쳐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내몽고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해 몽골 민족문화 말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내몽고 지역은 물론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 타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도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선족 자치구는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8월 26일 내몽고 자치구 교육부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 교육 과정에서 몽골어 과정을 빼고 중국어 과목명을 국어로 바꾸라는 지시를 해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교육 과정을 다른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부터 중국어를 국어로 가르치고 도덕과 법치, 역사 등의 과목을 2021년부터 중국어로 교육하며 학교에서의 몽골어 사용을 없앨 예정인데요. 이 같은 정책은 지린성 등 조선족이 많이 사는 조선족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10일 보도에서 9월 1일부터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어 대신 중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라며 2021년과 2022년 순차적으로 모든 교육 과정이 중국어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문화 말살 작업에 대해 각 소수민족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몽고에서는 연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시민들이 나서서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시위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다가 무장경찰에 연행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조선족 주민들은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조선어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라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이 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줘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내몽고 자치구에 이 몽골족들에게 몽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무장병력들이 들어가서 진압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국제사회의 이슈로 변질되고 있고 점화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런 내몽고 자치구뿐만 아니고 뭐 신장 위구르, 티베트 이런 대형 자치구뿐만 아니고 소형 자치주에서도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길림성에 우리 조선족 자치주가 있죠. 여기에도 똑같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서 조선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는 조선어를 교육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어를 못 쓰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은 과연 이 몽골족들처럼 이렇게 반대하느냐 또는 저항하느냐? KBS의 취재 결과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뭐 앞으로 조선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무덤덤하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과연 우리 동포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와중에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 혜택을 베풀어 주려고 하면은 국가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 국가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족, 즉 중국 동포들에게 중국 동포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유학 보육료,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습지 및 학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을 할인해주고 고등학교 특별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또 우선 선발해주고 대학교 기숙사에 우대해줍니다. 취업 및 주택 지원으로는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을 신설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를 주고 공공분양 특별 공급을 해줍니다. 경제 지원으로는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대출 이자를 할인해줍니다. 그리고 통신비를 지원해줍니다. 의료비 지원에서는 의료비를 할인해줍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주고 결핵치료비 전액 지원해줍니다.
정치 지원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권을 부여해줍니다. 이게 바로 조선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혜택을 주고 있는 혜택들인데, 지금 이 조선족 자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상황에 대해서 이 조선족들이 아주 순응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베풀어주고 있는 이 혜택을 봤을 때 과연 이 혜택이 적절한가 하는 이런 문제에 다시 한번 신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산당의 후한 무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자신들은 평화를 수호하고 내정 간섭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던 중국이 오늘 관영 매체를 동원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추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결정하자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한 협박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11일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며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화웨이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가져다 주겠지만 전 세계 산업 사슬에 포함된 기업에도 어려운 시기를 맞게 하는 짓이다 라며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문은 또 화웨이에 대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끊는 조치를 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라며 화웨이처럼 큰 고객을 잃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또 순희중 중국 사회과학원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도 특집 기사로 실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끊는다면 이들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며 한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 한국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한국 길들이기 협박은 사드 사태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내정 간섭과 경제 보복을 반복하는 이런 나라와 친선을 유지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즈, 바로 이제 황구 15의 영문판이죠. 이 글로벌 타임즈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화웨이의 공급을 끊게 되면 앞으로 중국 시장 완전히 상실하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화웨이 공급 끊지 마. 이렇게 지금 협박을 제대로 지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은 여기에 겁이 났던지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노력한다는 어떤 이미지는 보이고 싶었던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에다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화웨이에 공급하는 예외 조치를 좀 주세요 라는 그런 지금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상무부가 과연 그것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으나 이 정말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의 진심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중국에게 우리 이 정도 노력했는데도 안 되잖아 라는 그런 명분을 갖추기 위한 어떤 그 단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게 굴복해서 이 협박에 굴복해서 정말 진짜로 세계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보복을 받아서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되고, 정부는 이런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친중이죠.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그 친분 그리고 자신들의 이상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더 이상 압박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중국과 거래를 못 끊게 만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도의 탈중국 전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탈화웨이 이후에 사상 최대의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모습이 안 보이나 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8월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대만 언론이 9월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TSMC는 8월 매출이 1220억 대만 달러, 약 4조 9,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했고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매출은
8,500억 대만 달러, 한화 34조 5,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이 같은 기록은 대만 정부와 TSMC가 탈중국을 선언하며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데요. 대만은 지난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8%의 매출 증가 기록을 세우는 등 매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TSMC 관계자는 화웨이 물량은 5월 이후 끊었지만 다른 고객사들로부터의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매출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TSMC의 화웨이 물량이 타 업체로 옮겨갔는데 미 상무부 제재 조치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가장 먼저 탈중국을 선언한 TSMC의 이러한 폭풍 성장과 대조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결단 부족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TSMC 여기가 지난 5월에 이제 화웨이하고 거래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6월에 매출이 40.8%가 증가한 겁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전 세계 경제가 폭락하고 있는데 화웨이 물량을 끊고 나자마자 바로 그냥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EPN, 즉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바로 그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화웨이와 거래를 끊고 중국이 만약에 압박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바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입니다. 미국 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도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고 우면 눈치 살피고 있다가 정말 중국에게도 미움받고 미국에도 인정 못 받고 이런 낙동갈 오리알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어디가 센가 지금 결정 나 있습니다. 어디가 세냐 결정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이 TSMC의 이런 폭발하는 성장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탈중국만이 살 길이다. 천멸중공, 미멸중공 이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